안녕하세요, 스포츠TV 공감독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기아 타이거즈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아시아 쿼터를 유일하게 야수를 뽑은 구단이잖아요. 호주 국가대표 출신 제리드 데일 선수였는데, 사실 WBC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저희한테 끝내기 실책을 헌납하면서 데일이 오면 잘해줘야지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많은 팬들이 이 데일 선수에 대한 기대를 했었어요. 초반에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15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내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얼마 못 가서 지금 34경기 타율 2할 오픈 6리 1홈런 6타점, OPS가 6.444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실책이 9개나 있으면서 1군에서 당연히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2군으로 내려갔고, 5월 26일 날짜로 웨이버 공시가 됐습니다. 웨이버 공시가 돼서 사실 다른 팀에서 이제 데일 선수를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올해 KBO에서 볼 수는 없게 됐고요. 사실 제리드 데일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 유격수로 뽑힌다라고 했을 때 타이거즈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야구 팬분들이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왜냐면 박민, 김규성, 정현창, 그리고 김도영 선수까지 유격수로 올 수 있을 만큼 젊은 내야수 풀이 좋았던 팀이었는데, 박찬호 선수의 FA 이탈로 인해서 데일 선수가 과연 징검다리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 것이냐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방출이 됐습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아시아 쿼터 선수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선수는 24년도에 잠시 KBO에서 뛰었던 시라카와 케이슈 선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만 남았고 거의 확정이라고 들었는데, 시라카와 케이슈 선수가 굉장히 우리한테 기억에 있는 선수죠. 2024년 5월에 SSG에서 엘리아스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일본 독립리그 출신인 시라카와를 영입했고, 계약 규모는 180만 원, 하나로 1,500만 원 정도였어요. 당시 시라카와 선수는 일본 독립리그였던 도쿠시마 인디고삭스에서 뛰고 있었고, 6경기에 등판해서 4승 1패, ERA가 2점대 초반, 탈삼진이 30개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 도입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의 첫 번째 사례였고, SSG의 전신이었던 SK 와이번스 시절 파도쿠라 켄 이후에 무려 15년 만에 영입된 일본인 선수였어요. 무엇보다 시라카와 선수에게도 특별한 계약이었습니다. KBO 입단 자체가 생애 첫 프로 계약이었고 첫 프로 무대 도전이었기 때문인데요. 5월 30일에 취업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고 6월 1일에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는데 5이닝 동안 92구를 던지면서 3피안타, 볼넷 4개, 6개의 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고 타선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처음 KBO 팬들에게 보여줬던 인상은 평균 구속 145km 정도의, 그리고 최고 구속은 149km까지 나오는 선수가 강속구 투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구속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정말로 일본 투수답게 기교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볼넷이 4개가 나왔지만 이 제거 문제는 앞으로 좀 지켜보자 이런 느낌이었었고, 실제로 뭔가 낭만이 있었던 게 시라카와의 프로 데뷔전을 응원하기 위해서 도쿠시마 인디고삭스 구단주가 직접 고척돔을 방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SSG에서 최종 성적은 5경기 2승 2패였는데요. 시라카와 선수의 변수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라카와 선수가 KBO 입단 전까지 독립리그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일본은 모든 야구팀이 응원이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박자가 빠빠빠빠빠밤, 요 박자에 거의 응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팀 경기를 가도 조금 비슷한 분위기에서 응원할 수 있는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전에서 마 한 번 먹고 나서 진짜 멘탈 털린 게 느껴졌거든요. 1.1이닝 7피안타 8실점으로 크게 무너지면서 평균 자책점이 급격히 상승했고요. 반대로 그 경기를 제외하면 상당히 준수한 투구 내용을 보여줬어요. 나머지 4경기에서는 ERA 2.49, 경기당 평균 5이닝을 소화하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데뷔전에 보여줬던 그 볼넷까지도 좀 개선이 되면서 마지막 2경기에서는 단 한 개의 볼넷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안타율, 피출루율, 피장타율, 피오프S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안타를 많이 허용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타자들이 이 시라카와 선수 분석을 많이 못한 시점에서 이 수치가 높았다는 거는 향후 더 높은 리그를 목표로 하는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수치로 평가가 됐고, SSG와의 계약을 마치고 웨이버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랜더스 TV였나? 이 시라카와 선수가 이 랜더스에서 헤어지는 모습을 담았던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 독립리그 출신의 선수의 낭만이 너무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웨이브 공식 마감일이었던 7월 10일 두산 베어스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브랜드 와델 선수의 대체 선수로 시라카와를 영입했습니다. 비자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었고 KBO에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즉시 전력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계약 규모는 400만 원으로 SS 시절보다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규정에 따라서 두산은 SSG에 이적료까지 지급을 하면서 데려왔습니다. 두산 유니폼을 입고 치른 첫 경기에서는 7월 13일 삼성전이었는데요. 2회까지는 무실점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3.2이닝, 3피안타, 4사구가 6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두산 이적 후에 5이닝을 채우는 경기가 많이 없을 정도로 팬들의 반응이 점점 냉정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KBO 역사에 남고 이 타이거즈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 현장에 있었었는데요. 7월 31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30대 6으로 기아 타이거즈가 패배했던 이날 경기에 시라카와 선수가 선발 투수였습니다. KBO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하는 시라카와 선수였고, 전 세계 야구 역사상에서도 정말 드문 스코어의 경기라는 특별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라카와 선수가 제가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 SSG 시절하고 두산 시절에 모두 기아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나생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영입을 하나 봐요. 우리한테 잘했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월 16일 날 KT전에서 어쩌면 시라카와의 KBO 커리어 최고의 경기였을지 모르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8이닝 동안 무실점, 도미넌트 스타트를 보이면서 두산 이적 후 2번째 승리였고 시즌 4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경기가 마지막 등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워낙 인상적인 투구를 펼친 덕분에 결국 계약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15일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 보수로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9월 초까지는 계속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팬들 사이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었는데 관중 포비아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증빙된 수치인데, 관중이 15,000명 이하 경기에서는 ERA가 1점대 후반, 근데 관중이 많아지면 ERA가 8점대를 넘어갔습니다. SSG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로테이션을 조정해줬고, 시라카와가 이 한국 KBO 응원 문화에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등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요. 두산 시절에는 사실 선발진 운영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등판 일정을 조율해주지 못했고, 마침 8월 23일 잠실 한화전이 매진되면서 이런 징크스가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4이닝 5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직전 경기에서 최고의 투구를 펼쳤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였는데, 8월 26일 날 정말로 큰 악재가 찾아옵니다. 한화전 이후에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고 MRI 검사 결과 팔꿈치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어요. 결국 연장 계약을 맺은 지 6일 만에 1군에서 말소됐고 9월 5일 웨이버 공시가 되면서 두산과의 동행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두산으로 이적할 때 기대가 적지 않았는데요. 랜더스 필드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도 롯데전 한 경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에서 가장 넓은 구장 중 하나인 잠실야구장을 홈으로 쓰게 되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장이 넓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관중이 주는 압박감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소속으로 기록한 승리가 모두 원정 경기였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를 조금 뒷받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체 외국인으로 와서 두 팀에서 활약했던 시라카와의 2024년 성적은 12경기 등판에서 ERA 5.65, WHIP 1.60, WAR 0.56인데요. 성적 자체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독립리그 출신 무명 투수가 처음 프로 무대에 도전해서 KBO 선발 로테이션을 경험하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2024년 일본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했으나 미지명됐습니다. NPBO의 관중 규모는 KBO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SSG 시절 사직 롯데전에서 보인 약점 등과 두산 입대 이후 기대 이하의 피칭, 그리고 계약 막바지에 당한 팔꿈치 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스카우터들이 많은 관점을 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24년 12월에 토미노 수술을 받았고 현재 2026년도
도쿠시마 인디고삭스에 복귀했습니다. 원래 팀에 복귀를 한 거죠. 26시즌 5경기 25이닝 1승 1패 ERA 1.08 기록하고 있고요. 삼진이 34개, 그리고 볼넷이 8개로 볼산비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되었는지 시속 150km 이상 나오는 속구를 뿌리고 있어서 기아 타이거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01년생으로 잠재력이 있는 투수고 아시아 쿼터 투수 중에서 경력자로는 꽤 괜찮은 선택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15만 달러, 약 2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팬이 많고 원정 경기에서도 관중이 항상 많은 구단이거든요. 관중 포비아가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시라카와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 구단에 와서 과연 이 관중 포비아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확실한 건 KBO 경력이 있다는 점이 득점감으로 쓰기에 좋은 카드 같습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가 어느 순간 4위까지 올라와 있고 최근 7경기 6승 1패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선발 라인업에서 이유리 선수가 조금 들쑥날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시라카와 선수가 메워주고 이유리의 건강한 복귀까지 진행된다고 하면은 기아 타이거즈 선발 야구가 더욱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꼭 시라카와 선수 선발 때 가가지고 제가 기아 타이거즈 응원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스포츠TV 권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공감도 스포츠를 더 즐겁게 응원지캠 스포츠 수다 너만 빼고